안녕하세요 여러분, EV스쿨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할 말은 저번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22일, 그러니까 22일이면은 내일 모레죠. 22일 오전 3시니까 내일 모레 새벽 3시에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전 세계에게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많이 쏠려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자산을 운영하는 입장에 있는 이제 뭐랄까요, 트레이더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산 금융을 이제 관장하는 각각의 어떤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 개개인들, 그러니까 개개인들, 전 세계의 개개인들이 본인의 어떤 자산이나 이런 가치의 운용에 대해서 어떤 척도로 작용을 하는 아주 중대한 발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누누이 얘기했죠. 제가 뭐라고 했죠? 이번에 울트라 스텝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울트라 스텝을 확실하게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필연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명분과 여러 가지의 어떤 적절한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제가 뭐 지난 시간에 이 울트라 스텝을 꼭 단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전 세계에 있어서 미친 파급력이 굉장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거를 결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쉽사리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도 전략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울트라 스텝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됐어요.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울트라 스텝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더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어떤 절박함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무조건 울트라 스텝을 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제가 얘기했던 중국과 러시아예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어떤 큰 덩어리만 말씀드릴게요. 중국과 어떤 그런 코로나, 그리고 대만, 그리고 위구르, 각국가 주변국가의 분쟁, 이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확장에 대한 남중국해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 세계의 또 유동성, 세계에 풀려진 달러 유동성에 대한 회수, 그리고 세계의 경제 안정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미국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슈퍼파워를 가진 미국의 금리 인상 단행은 전 세계에 많은 파급력을 미치고, 특히나 울트라스텝 같은 1% 이상의 어떤 몬스터 금리 인상을 한다면은 당연히 여기에 걸맞는 명분과 필요성,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 어떤 글로벌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책임 있는 어떤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로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필연성과,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인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을 감수하고서라도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잡아야 되는 그런 필연성, 그런 절박함이 묻어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글로벌 패권에 있어서, 그리고 글로벌 체인에 있어서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공급 체인, 그리고 전 세계 어떤 무역, 자유무역 이런 것들을 수호하고 글로벌 체인을 재구축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거의 왕따 시키다시피 하고 나머지 국가들끼리의 글로벌 체인을 구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선의의 피해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가야 됩니다. 그래서 통화 스와프 같은 것도 체결해 주지 않을 뿐더러, 이런 대의에 있어서 대의를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누구 하나가 이제 불평불만하고 나는 꼭 봐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거 봐주겠어요? 그렇지 못해요. 왜? 형평성이 어긋나고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기조를 계속 갈 거고, 통화 스와프나 이런 것들을 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환율은, 우리나라는 거기에 맞춰서 제가 반드시 울트라 스텝급 하면은 거기에 동등한 정도의 금리 인상 폭으로 동등하게 미국과 보폭을 맞춰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달러 유출, 외화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 만약에 진짜 20일 새벽 3시에 파월 의장이 울트라 스텝 발표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엄청나게 유출될 거고요. 그날 아침 딱 그때 되면서부터 엄청나게 나갈 거예요. 엄청나게 환율 폭등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울트라 스텝 하잖아요. 그러면 환율 1,500원 넘어요. 환율 1,500원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뭐 어떤 공족장을 투입하고 뭐 이렇게 해도 유출되는 거 막을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막을지 못하고,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빅스텝에서 자이언트급 이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이언트를 해도 부족해요. 이거 진짜 막을 생각이 있고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면 뭐 영끌이든 비토든 가계부채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물가 안정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물가 안정을 원하지, 일부 그 대출 받고 그 영끌하고 비토한 사람들의 어떤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게 그 우리 국민들 스스로를 정부가 보호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가 안정만이 전 국민들이 만족하고 전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정부를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지금 금리 인상 안 하고 계속 그 비토하고 영끌하고 대출자들 가계부채 보호한다고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안 하고 외화유출은 계속 나가고 이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급등하고 물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때는 정권도 바뀌어요. 정말로 그때는 살기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돼요. 더 이상은 미국이 울트라 스텝 하면요, 최소 자이언트 스텝 이상 우리 가야 돼요. 빅스텝도 모자라요. 지금 달러 유출 계속 못 막아요. 그러면 달러 유출 못 막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또 환율이 폭등하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 또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들은 또 좀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22일 새벽 3시에 파월 연준은 의장이 FOMC 회의 결과로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하는데, 그때 만약에 울트라 스텝이 나오면은 우리나라 자이언트 스텝 무조건 가야 돼요. 0.75포인트 이상 가야 돼요. 금리 인상 그거 안 하면은 물가 폭등 영원히 못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정말로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바닥을 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베네수엘라 꼴 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보셨죠? 그 남의 일 같았죠? 지금 이제 금리 인상 못 따라가고 외화유출 옆에서 지켜보면은 딱 그 심정 들 거예요. 제가 얘기한 그때 생각이 들 겁니다. 아, EV 스쿨이 그 얘기 했었지. 아, 맞다. 정말 그렇게 돼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저기 한국의 자산이나 이런 걸 그냥 그대로 뒀어는 안 됐었는데,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죠? 대출,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도 빨리 처분하시고, 이거를 뭐 달러로 바꿔놓으시든, 아니면 해외 자산에 좀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해놓으시든, 뭐 여러 방향으로 제가 누누이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찌됐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자이언트급 이상으로는 얘기했지만, 아마 울트라 스텝을 못할 확률이 커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못 따라갈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금리 격차가,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암울하다고. 이 점점 미국하고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미국하고 이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다 보면은 외화는 계속 유출이 되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가 폭등은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부채 갖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금리 인상은 자이언트급 이상, 빅스텝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말씀드린 것도 그거고, 지금 빨리 던지시라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지금 뉴스에 둔촌 주공 2억 더 내야 된다 그 얘기 올라잖아요. 분양가 올린다고 그 얘기도 나오고.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 아파트가 폭락하는 마당에 분양가 올리고 공급 쏟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냥 부동산 헬게이트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이제 물론 이제 대출자분들한테는 헬게이트고요. 이제 집을 구매하실 분들은 팝콘 많이 쌓아두셨는지 잘 보세요. 팝콘 내가 충분히 사두는지. 왜 팝콘 먹으면서 봐야 되니까. 팝콘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팝콘 많이 쌓아놨나? 이런 거 좀 보시고 빨리 딱 팝콘 주문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조만간 울트라 스텝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울트라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 자이언트 스텝이니까 좀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울트라 스텝을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이번에 울트라 스텝 무조건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거 좀 약간 좀 강하게 좀 보는 타입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이 제가 볼 때는 조기에 잡고 어떻게 울트라 스텝을 지금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하기에는 더 힘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울트라 스텝을 무조건 지금 처리를 해야 되고, 추후의 사태를 지켜보더라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일단 먼저 강하게 울트라 스텝으로 진행하고, 이제 좀 고통스럽더라도 이후에 물가가 좀 안정되고 잡히게 되면은 그때 자이언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완화될 수 있는 룸을 좀 확보를 하는 거니까, 지금 만약에 자이언트를 하면은 또 그것도 잠깐 그냥 불 끄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면은 이 자이언트 했다가 기존의 자이언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이언트를 한다고 해서 잡히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물가가. 다음에도 또 안 잡힐 거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얘기한 글로벌 체인을 재구축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이제 하는 이 어떤 국제적 외교적인 활동에도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울트라 스텝을 하는 게 더 효과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저는 울트라 스텝으로 이번에 확실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